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2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양시장 다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들어서 하루도 편치 않게 중국과 미국의 이 불안이 우리 시장에도 계속해서 지배하는 흐름이죠.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좋고 유동성이 좋을 때는 그래도 종목 부분이 여러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매크로적인 위기가 올 때 그죠? 이 개별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성을 잘 판단해서 나름대로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주식에 실패할 확률 높은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 좋은데도 애널리스트 리포트 목표가를 맹신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주가는 기다리면 반드시 올라온다. 그건 아니지요. 그죠? 그리고 낙폭과대 순환매라는 희망 고문에 속지 말자. 그리고 하방 경직성. 이런 말에 속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후 그 흐름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친구 따라서 강남 가지 마시고, 그죠? 애널 따라서 강남 가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주식을 할 때는 외로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사실 지금 일봉 모습입니다. 그죠? 에코프로의 일봉. 오늘 에코프로가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그죠? 올해 1월부터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 고점 대비 조정폭도 제한적이죠. 그죠? 자, 그런데 기관들이 얼마나 매수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까? LNF, 그죠? 에코프로가 올라간다고, 포스코피처엠이나 에코프로 BM, 양극재가 올라간다고 친구 따라서 양극재 LNF가 올라가는 게 아니었죠, 그죠? LNF는 영업이익률이 0.2%입니다. 그죠? 1조 3천억 이상의 매출인데 영업이익은 2, 4분기에 90억밖에 내지 않았어요.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률이 양극재 6% 정도 됩니다. 포스코피처엠이 4.5% 정도 되고, 그죠? 그런데 LNF는 0.2%, 그죠? 속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하튼 실적이 제대로 밑바탕을 못하면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는 거죠. 자, 2차 전지가 간다는, 2차 전지가 전부 다 간다라고 하는 방송의 이야기들에 속지 말라고 작년 10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양극재가 간다고 분리막이 가고 전해질이 가고 그리고 동박, 롯데에너지솔루션이나 SKC 주가를 보면 올해 2차 전지 양극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피처엠이 올라갈 때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친구나 애널 따라서 강남 가시면 안 됩니다. 자, 5월 3일 날 이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첨보 이야기를 했었죠. 1사분기 실적이 도급판으로 나왔는데 증권사들은 하나증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이름 몇면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매수 위주로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죠? 그때가 언제냐? 이 5월 3일 요 부근입니다. 그죠? 실적이 안 좋아서 X판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주구장창 매수 추천을 하던 우리나라 증권사분들, 애널리스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19만 원, 20만 원 하던 주가가 2, 4분기, 2분기는 영업이익이 더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 13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 따라서, 그리고 애널 따라서 주식하시면 안 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된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뉴스가 떴죠. 2차 전지 하락 베팅 하겠다. 그죠? ETF를 출시한답니다. 누가? KB 자산운용이. 그죠? 여러분들, 자, 10개 기업에 따라서 시총과 관련된 10개 종목을 편입한다고 하는데 타겟이 에코프로 그룹이죠? 그죠? LG엔솔이 시가총액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중이 12%인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23%, 14%. 그네들이
하향 조종한 거를 어떻게든 못 올라가게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죠? 특정 섹터에 대한 인버스, 하락을 베팅하는 인버스는, ETF는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전 업종이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함께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라갈 때, 그죠? 우리나라 건설이 올라갈 때, 화학이 올라가고 할 때 섹터에 대한 인버스 ETF 출시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락 베팅하는 ETF를 만들까? 그죠?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매도와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여러분들 포스코 피처엠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다 공매도 상위권이에요. 그죠? 신문 뉴스를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신용이 많다 그럽니다. 신용 비중을 보세요. 시가총액 비중을. 그죠? 1% 내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AI 성장성, 그죠? 이 부분으로 올라간 주식, 올해 2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00억 내외입니다. 500억 내외. 그죠? 2천억 매출에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런데 시가총액 5조 5천억이에요. 그네들한테는 비싸다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하면서 2차 전지는 성장성을 담보한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제가 비록 7월 26일 날 단기 고점이다라고 해서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기수 돌직구타임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주시장은 뭐예요? 가만히 서 있다가 코베가는 시장입니다. 그죠? 누구도 믿어서 안 된다. 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중국의 7월 수출, 그리고 산업 생산, 소비자 물가, 뭐 생산자 물가, 청년 실업률, 뭐 좋은 지표 하나도 나오는 게 없다. 그죠? 그래서 아시아펀 리먼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건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국의 위기가 리먼 사태처럼 갈 거냐? 그래야 중국 시장이 더 세게 떨어진다면, 그죠? 지금이라도 매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다른 점을 보게 되면 중국 부동산은 정부 통제가 가능합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은행은 국유 은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사실 파생 상품이 큰 역할을 했어요. 레버리지를 많이 썼고, 그래서 리먼 사태 엄청난 하락 부분을 가져왔죠. 그런데 중국은 뭐예요?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 금융 상품도 없고, 그리고 부동산 대출은 담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기업들의 위기가 금융권 리스크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전체 흐름 부분에 금융위기로 갈 역할은 안 된다. 다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5% 목표였던 게 지금 4.6%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질 때마다 아시아권 경제 부분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작년에 제가 추석 때 시진핑이 그죠? 3기 연임으로 들어가면서 그 시진핑이 외쳤었던 가장 첫 번째 화두, 공동부유. 제가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설명드렸었죠. 다 함께 평등하게 못 살자. 그죠? 그 정책을 쓰면서부터 중국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중국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덩 샤오핑이었습니다. 그죠? 덩 샤오핑이 죽으면서 1997년에 죽으면서 이야기한 유언이 절대 미국에게 100년 안에는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미국이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사실 미국하고 맞짱 떴었던 러시아, 그죠? 해체됐잖아요. 그죠? 거기에 일본,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나 독일 미끄러졌고, 그죠? 자, 덩샤오핑 이후, 그 이후에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흐름을 보였는데 시진핑 집권하고 3기 체제로 들어가면서 독재, 옛날 공산당 첫 창조를 했었던 마오쩌둥의 그 절대 권력으로 가려고 하면서 사교육 폐지하고 그죠? 게임 규제하고 하면서 반기업적인 그런 흐름을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힘든 거다. 이런 위기로 중국이 더 큰 몰락의 길을 가기보다는 중국의 독재자의 정책적 변화 하나만 전개가 돼도 중국은 일정 정도 살아 들어올 수 있다. 결론은 리만 브라더스 위기로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접근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좀 중국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미국도 지금 머리 아프지요. 그죠? 8월 1일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하면서 그죠? 그다음 무디스가 그다음 또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하더니 S&P 나도 빠질 수 없지.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이 전부 다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니까. 자, 그런데 골치 아픈 건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금리 추가 인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 상황. 이 채권과 관련된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죠? 어떤 이야기냐? 제가 작년에 시장이 내려오면서 다시는 저금리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요 근래 들여서 며칠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중립금리를 상향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상향한다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중물가 중금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었던 중국에서 리쇼링으로 자국으로 공장을 이동을 했고, 물론 니어쇼링이라 해서 그죠? 멕시코라든지 헝가리처럼 임금이 싼 지역으로도 가지만 그죠? 중국보다 임금이 비싼 미국이나 독일 이런 쪽으로 공장이 리쇼링 되면서 임금 인상, 임금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이 공산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가장 중요한 건 신재생에너지든 전기차든 친환경 이쪽으로 가는 부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탄소 국경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비용의 증가를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목표치를 2%로 하는 것은 지금 어렵다. 물가 목표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립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그죠? 주제가 뭐냐?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죠? 잭슨홀 미팅이 24일에서 26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사실 지금 올해까지 기준금리 상단이 5.5%잖아요. 그런데 그 5.5%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준금리, 중립금리를 상향을 언급하게 된다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죠? 절대적 레벨이 올라가고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꺾이는 흐름이 전개가 되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악몽이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하면서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45번의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글로벌 시장이 19%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행여나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그죠? 강경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시장에 녹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중국 불안과 미국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이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시장이 별 볼 일 없는 거죠. 여기서 뭐에 반짝 쓴다고 쫓아가면, 그죠? 다시 또 밀리고, 그죠? 빨간불이 나는 종목은 며칠 낙폭과대하다가 반등 들어오는 겁니다. 반등 들어오는 걸 쫓아가면 또다시 하락받고,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라면 그 종목이 실적과 성장이 있다면 잠시 보유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죠? 막 이것저것 달아달아 매매를 많이 하면 오히려 시장이 박스권 라인, 하단 라인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계좌가 녹습니다. 그죠? 자, 1980년대를 통해서 바라본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의 모습이 1980년대 5.1 쇼크 이후, 그죠? 그러면서 공급망 재편하고 그 당시와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결론은 뭐냐? 중국 기대 크게 하지 마셔라. 아셨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지금 잭슨홀 미팅과 금리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로 조정을 받고 있으나 그것 또한 과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로벌 경제의 경기 반등 여력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이 부분도 미국은 양호, 중국은 안 좋고, 그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고, 그죠? 그런데 미국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그죠? 코로나 이후 돈 풀었었던 부분이 지금 구매력, 그죠? 개인 구매력이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제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 크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자, 섹터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반전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빅3, 나스닥에서, 나스닥 상승을 주도했었던 빅7 기업, 그 중에서 추세가 제대로 일봉에서 살아있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엔비디아가 왜 이유 있게 반등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엔비디아는, 그죠? 2020년 이후 매번 예상치 회색보다 이 파란 말뚝이 더 크죠? 그만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큰 거예요. 이번에도 예상치 부분보다 더 파란 막대가 크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무 각광을 받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7월 26일 날 2차 전지가 막 벌떡벌떡 뛸 때, 그죠? 그땐 단기 매도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도 물론 AI의 성장,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AI,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뷰닛이 강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은 무진장 높다. 여기서 주안점을 봐야 될 부분은 자꾸 컨센서스가 다음 분기에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죠? 그거는 오너 CEO의 이야기, 그 기업이 대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책에 보셔야 될 부분은 매출 성장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장주와 가치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죠? 우리가 WACC, 그러니까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보다, 그리고 또 ROE보다 매출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기업, 이 부분이 성장주라고 하는 거고, 그죠? 매출 증가율은 적지만 안정적으로 ROE의 이 흐름을 갖고 가는 애플과 같은 기업을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주, 애플도 초반, 그죠? 처음에는 성장주였죠. 그죠? 반도체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성장주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장하는 흐름 이후에 매출 증가보다는, 그죠? 안정적인 영업이익의 흐름, ROE를 구사하는 부분을 가치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발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 엔비디아가 매출의 증가폭이 어느 정도냐, 그것이 시장 예상보다 더 높으냐,
그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성장주가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라면 우리 시장도 성장 섹터 쪽으로 힘이 실릴 거고, 그죠? 매출의 증가율이 다소 빈약하고 하다면 다시 가치주 개념 쪽에 섹터 반전이 일정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섹터 전략 부분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 속에서 피할 건 또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중국의 익스포저가 높은 업종.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국가별 수출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중국은 줄어들고 있고 미국은 증가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부동산 위기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할 거 없이 다 지표가 안 좋은 부분. 그 영향을 받을 때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이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쪽은 반도체, 그죠? 화공품, 그리고 기계. 이쪽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AI와 연관돼 있는 HBM과 연관돼 있는 쪽은 그나마 관심을 갖되 그렇지 않은 쪽, 라인 부분은 차별적 흐름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적. 주가는 결국 종합주가지수는 실적에 대한 답이죠. 그죠? 실적이 개별 기업들이 잘 나온 부분이든 못 나온 부분이든 그것을 합친 부분이 결국 종합주가지수가 되는 겁니다. 예상보다 2, 4분기 실적, 매출, 영업이익, 삼성전자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3, 4분기가 잘 나오려면 그죠? 7, 8, 9, 이 수출 실적들이 좋은 흐름이 전개가 돼야 잘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출을 봐야죠. 8월 1일에서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니다. 그죠? 7월 달에 총 수출 마이너스 16.4%였는데 8월 1일에서 20까지 마이너스 16.5%. 아, 7월 달만큼 별 볼 일 없겠네. 그죠? 중국도 안 좋아. 그죠?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미국 향도 별로 안 좋아. 대부분 안 좋아. 그죠? 별 기대할 게 없네. 그죠? 그럼 이 흐름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부분 속에서 그나마 나은 쪽은 어딜 거냐라는 걸 봐야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출하량, 재고 사이클 이거를 염두에 둬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동차 쪽, 의약품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도 줄어들지만 출하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관심 단기적으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그죠? 의약품 쪽은 출하도 늘어나고 재고도 줄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2차 전지 그리고 금속 이쪽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섹터 부분 일정 정도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글로벌 투자의 트렌드 어떤 쪽에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느냐? 전기차 투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공급망 투자, 고용은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신재생에너지 쪽하고 전기차 배터리 쪽.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했죠. 자,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죠? G2, 지금 중국과 미국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속에서 잭슨홀 미팅 이후 우리가 섹터와 종목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